주절 써볼까요? 자, 시작해봅시다. 글의 종류 뭐라고? 고려가요. 고려가요라고요. 고려가요는 언제부터? 고려 내에서부터 조선 초까지, 조선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초 히트했죠. 누가 썼습니까? 일반 평민들이 쓰지. 일반 평민들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글로 훈민정음이라고 할까요?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어느 시대에? 조선 성종 때에. 훈민정음으로 기록해서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for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여져 있는 책을 살펴봤더니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 이러한 책들이 쓰여져서 궁중음악으로 활용했습니다. 궁중음악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는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났었구나 이야기인 거고, 음악성이 뛰어납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운율 형성 요소가 많다라는 이야기겠지. 도대체 어떻길래? 보통은 332조의 삼음부 율격을 규칙적으로 지니고 있고요. 1절, 2절, 3절, 4절 나눠져 있습니다. 분절체 혹은 분연체 형식이에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다양한 후렴구가 존재합니다. 주의해야 될 건 후렴구에는 의미가 없어요.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특히 후렴구가 하는 일들은 소리를 흉내낸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나오면 1년 끝, 내가 나오면 2년 끝이라고 해서 각 연을 구분해 줍니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말이 오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고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안정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고려가요의 내용은 보통 일상적인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내고 표현 방식으로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라는 것들. 하지만 훈민정음 글로 기록이 되면서 남녀, 상렬, 지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선시대에 저걸 기록을 했었던 유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삭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뭐 한 요 정도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됐고, 오케이. 네. 시작해 보러 갈게요.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서경이 어디가 있냐?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잘 볼까요?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됐을까? 닭꼰대 아들과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A 아들과 A, B 요 정도. A 아들과 A, B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들과는 여음구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 해석하실 때 쳐다보실 필요가 없겠고요. 해석을 하자라면 서경이 서울이지만 닭꼰대 새로 만든 곳, 뭐 중수한 곳, 새로 만든 도시, 소성경을 고윤 말은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내가 서울 살고 서울에서도 새로 만든 신도시 소성경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 결국에 진짜 후려쳐서 해석하면 뭐라고? 지금 나는 내가 사는 동네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별할 바엔, 당신과 이별할 바엔, 당신과 이별할 바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이별할 바에는 길쌈배를 버리다 라는 건 나의 일상을 포기하고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를 사랑해만 준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결국엔 당신과의 무엇을, 이별을 거부할 거예요. 이 이야기인 거네요. 나 헤어지기 싫어요. 길쌈배 버리고 나 집 나갈 거예요. 특히 길쌈하는 배라는 거를 통해서 이 시의 화자가 길쌈하는구나, 여성이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A라고 묶어놓은 부분에 주제를 쓰세요 라고 하면 이별을 거부합니다. 이 정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2연으로 넘어갈게요.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끈이야 끈이야 끊어지리까. 앞에 말이 좀 빠졌네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마치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바위가 이렇게 있고 구슬, 이렇게 구슬 묶어놓은 뭐 팔찌나 목걸이 이런 것들 얘네가 툭 떨어진다라고 하면 구슬은 깨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죠. 앞에 말이 빠져있네요. 구슬은 깨져도 요 말.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아니요.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서립.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우리 사이에 믿음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요 정도의 비유가 있네요. 우리의 사랑이 바위에 시련을 겪는다고 한들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겪어도 사랑은 깨진다라고 해도 우리 사이의 끈, 믿음이야. 그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시련이 끊어져도 내 사랑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천년을 홀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사이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B라고 묶어놓은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무리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당신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여기 구슬은 깨져도 이 말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지. 여기 B라고 묶어놓은 이연은 고려가요에 나온 정석가라고 하는 고려가요에도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게 당시 고려시대에 완전 초메가 히트 했었던 구절인 거지. 초메가 히트.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할 때에는 관용구처럼 넣어놓은 거예요.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별하는 장소가 대동강인가 봐요. 그래서 대동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나루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배 한 척이 되어져 있지. 여기에 뱃사공이 있으면서 내 님이 저거를 타고 나 잠깐 갔다 올게 라고 시적 화자, 여성적인 화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적 화자가 님한테도 뭐라 이야기를 하고 뱃사공한테도 뭐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살펴봅시다.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뱃사공 네가 배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배 타고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려고 하는 님에 대한 원망을 전이시킨 대상이다. 님에 대한 원망을 전이시킨 대상이다. 내 각시 너의 아내 음란한 줄 몰라서 뱃사공 너네 부인 바람난 것 같은데 라면서 아무 상관없는 제3자를
모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나가는 배에 요 말이 빠졌죠. 나의 님을 얹었느냐? 너네 마누라 바람났는데 너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어도 되냐?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가 뱃사공한테 한 말. 그 다음은 님에게 한 말이죠. 대동강 오빠는 나 믿으라고 했지만 대동강 배 타고 건너가면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꺾을 겁니다. 대동강 건너편 다른 여인 만날 거잖아. 나 오빠 못 믿겠어. 불신.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질투.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3년의 내용은 이별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별을 거부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함과 님에 대한 불신, 질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시의 주제는 어쨌든 이별해서 슬퍼요니까 이별의 정한 and 이연의 내용까지 같이 넣자라고 하면 신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한 맹세. 요 정도 하시면 안 되겠고 주의해야 될 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전통적인 여성과 달리 이별 앞에서의 전통적인 여성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다. 라는 것,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보자.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데스카.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세 문제 푸는데 역시 3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1번 문제는 A, B에 대한 적절한 거니까요. 앞으로 잠깐 나와서 A 한번 슬쩍 눈으로 줘봅시다. 1년 얘기한 거. 오케이. 잘라서 확인해 볼게요. 자, 1. A에는 님과의 이별을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 감당하지 못하나?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음 2번. A에는 님과의 이별을 거부한다? 있지. 3번. 님과의 이별을 거부하기 위해 화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 길쌈배, 소성경 있죠? 포기할 수 있던 것들. 길쌈하던 배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소성경 버릴 수 있죠? 4번. 님을 떠나가려는 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된 화자의 처지. 딱히 따라갈 수 있냐 없냐는 나타나 있지 않죠? 탈락. 5번. 떠나려는 님의 제안을 거절하려는 화자의 모습. 떠나려는 님의 제안. 님이 제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일단 또 5번도 탈락됐고 B 보러 갑시다. 구슬 바위에 떨어지는 거네요. 님과의 이별을 참아낼 수 있게 된 계기. 이별을 참아낼 수? 아니요. 이 여인은 끝까지 이별을 거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낼 수 있습니다. 틀리죠. 이별을 한다고 해도 님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내 마음 영원히. 2번이 정답이죠. 님과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 화자가 지켜야 할 원칙? 아니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지. 내 마음 변하지 않게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지. 떠나간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능한 상황을 떠올린다. 불가능한 상황. 가정을 통해서 내 사랑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랑 변하지 않을 거예요. 비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작품에 언급된 소재의 의미나 성격을 이해하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끈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는 상황과 끊어질까라는 구절을 통해서 밑줄 끈은 깨어지는 구슬과 다릅니다. 떨어져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1년의 서경이나 길쌈배는 어떠한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틀린 것 찾기 1번 서경, 서울이지만 소성경, 번화한 도시, 아주 신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괜찮아.
서경은 닦은 곳입니다. 기반이 잘 거쳐져 있죠. 고의 말은 그것을 어디가 있냐? 그것을 사랑하지만 사실 나 여기 되게 떠나고 싶지 않거든. 떠나기 싫어하는 곳. 하지만 당신 때문이라면 떠날 수 있어요지. 길쌈하는 배, 이별하는 바에는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 님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길쌈하는 배는 버릴 수도 있는 것 나쁘지 않죠. 포기할게. 길쌈배 버릴 거예요. 괴실한데 뜻은 뭐였어요? 나를 사랑해 준다면. 을 통해 화자가 님의 사랑을 받게 된 사연. 길쌈하는 배 때문에 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고? 길쌈 잘하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었는데 그거 아닌데? 4번 틀리죠. 서경과 길쌈배는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화자에게 소중한 것. 오히려 이렇게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어요.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는 소재. 괜찮지? 틀린 건 4번. 다음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문제 귀엽죠? 방어 기제는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을 욕구의 불만에 직면한 인간이 불안이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자동적으로 취하는 행동. 안 좋은 상황에서 발동시키는 겁니다. 왜? 그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려고. 이 작품 속 화자도 님과의 이별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화와 전위, 떠넘기다, 바꾸다,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리화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줄이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서 상처받는 걸 방지하는 것. 여우와 심포도 얘기가 그렇습니다. 전위는 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상대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생각으로 바꾸는 방어기제.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거 저기 뱃사공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전위겠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합리화 측면에서의 본다면 뱃사공한테 야, 너 왜 배를 내어놨어? 라고 표현한 것은 이별이 발생한 이유를 네가 배를 띄웠기 때문이다. 뱃사공에게 떠넘기는 거다. 라고 해서 상처를 줄이는 겁니다. 이별의 상황이 뱃사공에 있습니다. 라는 걸로 굳이 따지자면 뭐라고? 요거는 일종의 현실 왜곡에 나타나는 거겠지. 합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합리화 측면에서 본다면 오빠는 배 타들면 꺾을 거야.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너 딴 여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지. 원인이 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해서 자책감을 줄이려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3번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너의 아내가 음란한 줄 몰라서 전체 상황과 무관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겁니다. 요거죠. 핵심이 아닌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 너무 대놓고 확실하게 나와 있죠? 3번 괜찮아. 4번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사공을 가는 배에 얹는 능동적인 주체로 표현해서 그렇지. 떠나는 주체 님을 배에 태우는 주체 사공으로 바꿔서 초점을 사공으로 바꿔서 받아들이려는 방어기제. 초점을 바꿉니다. 문제의 초점을 바꿉니다. 대놓고 여기 나타나 있죠. 답은 5번이겠네. 전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자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 언급하며 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건너편 꽃에 초점을 맞춰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기 쉽게 딴 여자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진 않나? 그래서 수용하기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님에게 떠넘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지면 전위가 아니라 합리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5번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